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영원히 연방 공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방송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1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선임위원이자 트럼프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데이빗 시슬라인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2021년 1월 6일 폭동이 반란이었고 이 반란을 주도한 트럼프는 재임할 자격이 없다고 시슬라인 사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2021년 1월 6일 반란에 매우 분명하게 관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파괴하려고 시도한 정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시슬라인은 썼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매코넬도 트럼프가 1월 6일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사건을 도발한 데 실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4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과거 행태에 기초하여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공직을 다시 맡을 자격이 없고 이 헌법이 제5항에 의해서 의회가 이 금지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으나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이 무려 2년이나 남은 2024년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입법을 서두른다는 분석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선을 단 몇 개월 이후에 치러야 한다면 민주당이 저런 행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어제 올린 노딱 붙은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극단적으로 소모적인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이번 주 미국 주요 매체들이 바이든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페이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보내는 것을 즉각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목요일 새로운 공식 비난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크렘린은 페이트리엇 인바운드 선박을 공격의 합법적 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최초 대응을 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이 페이트리엇 대공 시스템을 계속 공급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추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을 위해서 현재까지 가장 긴 사거리의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보낼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도발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확장된 러시아의 맹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모스크바는 페이트리엇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면 키예프가 민간인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대담해질 것이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악화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위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장군은 러시아군이 2개의 전략적 도시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통제하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포격함에 따라 모스크바가 소모적인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올렉시 그로모프 준장은 목요일 뉴스 브리핑에서 크렘린은 이 분쟁을 장기간의 무장 대결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크리스마스 휴전을 배제했고 거의 10개월 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모스크바의 주요 공격 초점이 동부 도시 바흐무트와 아브디이브카에 맞춰져 있으나 매일 남부 도시 헤르손을 포격하고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더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모적인 장기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명백해지자 미국도 장기전에 필요한 효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미군 부대를 보내서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행적을 추적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궁리하고 있으나 일부 평론가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미국의 테러와 전쟁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0여 명의 미군을 파견했고 그들이 미군이 보낸 무기가 의도된 수령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마비시킴에 따라 키예프에게 기부자들이 매월 20억 달러를 계속 송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올해 33%의 타격을 입은 후 2023년에 추가로 5에서 9% 수축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공격이 심화되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통화가 폭락하여 정부가 중요한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최후의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경우 30%만 의도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우크라이나 현재 증언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Flow of weapons coming into Ukraine. Do we have any sense as to where they're going? We don't know. There is really no information as to where they're going forward. Well, what is that goes over the border? And they're kind of like, they're kind of like 30%, maybe, which is just an estimation. 30%? Are you concerned about weapons getting in the wrong hands? I don't care at all whether that happens. What sort of a unit do you command? Can't say. Okay. The U.S. has sent tens of thousands of anti-aircraft and anti-armor systems, artillery rounds, hundreds of artillery systems, Switchblade armored drones, and tens of millions of rounds of small arms ammunition. But in a conflict where front lines are scattered and conditions warning, not all of those supplies reach their destination. Some also reported weapons are being hoarded, or worse, fear that they're disappearing into the black market, an industry that has thrived under corruption in post-Soviet Ukraine. I can tell you unarguably that on the frontline units, these things are not getting there. All right, drones, switchblades, IFACs, they're not. All right, body armor, helmets, you name it. Is it safe to characterize this as sort of a little bit of a black hole? I suppose if you don't have visibility of where this stuff is going, if you're asking that question, then it would appear that it's black hole. As we fuel Ukraine with so much of this, isn't there a danger that we're just creating the next insurgency, the next failed state? That's one of the reasons we have to win the war. I mean, if we lose the war, if we have this kind of gray zone, semi-failed state scenario or something like that, that's where we got to win.